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이 명절이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이게 뭐 또 가물가물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도 지난 건 지난 거고 어쨌든 그 긴 명절 끝나시고 이제 또 한 주를 맞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이제 열심히 또 달리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날아간 건 날아간 거고 다시 처음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명절 전에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세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고 오늘은 디테일한 내용들 다 진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라는 것은 이런 거였죠. 재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관할이 어디였나요?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우리가 주체가 됐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시군과 뭘 들여다본다고 그러냐면 시군구와 관리하는 공적인 서류가 있다. 공적인 장부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공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공부, 공적인 장부. 그럼 공적인 장부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부하고 대장이 있는데 시군구와 과세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빵빵대장이다. 빵빵대장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빵빵대장. 그러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대장의 현황을 보고서 우리가 조회를 하자. 재산가액을 조회를 하는데 그 조회했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해주자.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우리가 해주고 그 시가표준액을 우리가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굉장히 비탄력적인 금액이다. 즉 재산가격을 한번 정해놓으면 1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적인 현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탄력도를 부여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곱해 주느냐 바로 공정시장. 자, 이 용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공정시장.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공정하게 가액을 정하는데 그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줍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가표에다가 이제 여기다 세율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은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지만이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죠. 얘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그렇죠? 그냥 신고가액을 과표로 가는 건데 그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율을 곱해주는데 이 세율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본이 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매기는 것이 중과세율이 되는 거고 예외적인 규정이 바로 특례세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표준세율이 매우 중요한 거죠. 특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과세율 한 가지, 특례도 한 가지가 있다. 요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세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납부케 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때 고지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통징수. 고지 납부하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보통징수 하는 거다. 예. 고지 납부하는 것을 보통징수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때 고지서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얼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지방교육세가 얼마. 세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전체 그림을 꼭 그려놓으시고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이제 각각 개별 논리를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지방교육세는 1+1 제도다. 자, 세금의 1+1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것을 부가세라고 했나요? 독립세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독립세 딸려 붙는 거니까 부가세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부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여지는 거고 얘는 병기세적 성격이 있다. 얘는 병기세적 성격이 있다. 독립세가 있고 병기세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한 장 고지서가 날아가는 거고 요렇게 해서 한 장 고지서가 날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병기세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병기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자, 그럼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이 뭐냐?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그 과세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상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토, 건, 주, 선, 항이 되는 거죠. 토, 건, 주, 선, 항. 그래서 건축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자, 이거는 바로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죠? 건축물은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거고, 건물분은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 누구에게 고지할 것인가? 자, 요거는 바로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에 바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그러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때 판단은 6월 1일 현재로 가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요 내용까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과세 대상은 5가지가 있다. 그렇죠? 바로 이거 있죠. 항공기, 다음에 요 그림 기억나시죠? 주택, 건축물. 이걸 따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과세 방식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 맞죠?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있고 대지지분 재산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가 있고 선박. 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항공기. 그렇죠? 요 5가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림에 보다시피 상업용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온다. 그렇죠? 반면에 주택은 건물분과 토지분이 통합돼서 나온다. 다만 요 토지의 경계 표시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우리는 주택이 달린 토지로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11페이지 가보시면 211페이지 토지 구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토지 구분. 자, 요 토지 구분은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꽤 많은 양이 우리 지금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이게 다 100%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공법, 국토법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좀 공법하고 연결이 많이 또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법이 양은 작은데 어떤 세금은 공법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법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민법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복합적인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다 이해를 못해 줬습니다. 하지만 요 오늘 토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할 때도 요 토지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오늘 혹시라도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를 합산이로 하는구나, 이걸 분리로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이 질문을 제가 하면은 교수님, 토지가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 좁은 한반도인데, 자,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 토지가 모자랍니까? 아유, 뭐 널린 게 땅 아니겠어요? 그렇죠? 널린 게 산이고, 근데 왜 모자르다고 얘기하느냐? 자, 결론은 뭐냐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 모자른 거죠. 즉, 개발해서 사용 가능한 땅이 모자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전체 지형 자체가 전국토의 70% 이상이
70% 이상이 뭘로 돼 있냐? 임야로 돼 있어요. 임야로 돼 있습니다. 전국토의 70% 이상이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뭐냐? 그 외의 토지로 돼 있어요. 그 외의 토지. 그럼 그 외의 토지는 땅이 많아요, 모자라요? 땅이 모자라요. 땅이 모자릅니다. 그러면 땅이 모자르니까 이 땅을 막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 그러면 아껴 써야 되는 거니까 아껴 써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잘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공법에서는 그래서 용도지역을 만든 겁니다. 예, 용도지역,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럼 요 지역엔 요거만 지어라, 요 지역엔 요거만 개발해라. 인허가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법은 괴롭히는 게 뭐예요? 세금이에요. 그렇죠? 사업지역에는 상가 건물만 지어라. 그렇죠? 자, 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법은 뭐냐면 어떻게 규제할 건데? 그러면 이 땅을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목적으로 잘 쓰는 땅들은 규제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조건의 땅들은 규제하자. 그래서 그 취지는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과 규제를 해야 할 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판단 기준은 뭐냐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과 생산성입니다. 그럼 효율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효율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껴 쓰자 이거예요. 경제적 효율. 또 우리 학계론에서 이런 말 나오죠. 경제적 효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껴 쓰자. 모자르니까. 그렇죠? 그런 걸 효율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자란 땅을 우리는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생산적으로 잘 쓰고 있는 땅들은 건들지 않겠다는 거야. 예를 든다면 농사 짓는 땅. 농업,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이 되겠죠? 축산물.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땅들이 뭐가 되겠어요?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이나 목장용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럼 공장용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은 우리가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를 합시다. 이거예요.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를 하고 규제를 해야 할 땅은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를 합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하고 합산과세 토지 이렇게 둘로 쪼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쟁터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금은 반대입니다. 뭉치면 죽어. 뭉치면 세금이 눈덩이야. 규제야. 근데 비과세 이건 다 절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가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낮은 율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낮은 율로 과세를 하자. 저율 과세를 하겠다. 저율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두 번째는 1차적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2차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즉 낮은 율에 우리가 그 과세를 하고 재산세만 매기고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세가 되는 거죠. 이중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났느냐? 자, 여기 보시면 농사 짓는 땅인 농지 같은 경우에는 0.07%입니다. 0.07%. 그러면 0.07%면 여러분들 어때요? 엄청 낮은 거죠. 0.07%면. 그렇죠? 엄청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하고 얘는 다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0.2% 저율분리. 0.2%는 얘는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그렇죠? 공장용지는 0.2%가 됩니다. 공장용지는 0.2%가 돼요. 근데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오히려 고율로 4% 고율 분리과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규제를 하자 이거예요. 오히려 규제를 합시다. 이게 4% 고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럼 그런 땅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오락장용 토지 이 두 가지예요.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오락장용 토지 이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골프장 토지라든가
오락장용 토지. 그러면 골프장용 토지나 오락장용 토지는 얘는 우리가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특징이 뭘까요? 빙고. 바로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이잖아. 사치성 재산. 그렇죠? 그럼 사치성 재산의 토지니까 이거는 규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럼 규제하려면 원래 합산으로 빼면 되지 않냐. 근데 문제는 요 합산과세 토지가 세율이 얘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규제를 할 목적으로 얘는 4% 고율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빼놓고는 농사 짓는 땅이나 목장 용지라든가 요 특정 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임업을 한다거나 목장에서 축산을 한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규제를 해서는 안 되겠죠, 논리상. 그래서 이런 땅들은 1차적으로 재산세만 부과하고 2차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합산과세는 어떤 규제냐? 자, 얘는 첫 번째 합산과세는 뭐냐면 합산되면 될수록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세금료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누진세율로 우리가 과세합니다.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누진과세를 합니다. 누진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2차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자. 2차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얘는 합산했을 때 이것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갔을 때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분리과세, 합산과세 이런 쟁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는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과세, 합산과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합산되는 토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사업용 토지, 첫 번째는 비사토끼리 합산하는 과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라는 건 뭘까요? 어떤 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땅들 말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나대지라든가 예를 든다면 잡종지 같은 거. 그렇죠? 잡종지. 그러면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대지나 잡종지 이런 비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는 이렇게 종합합산으로 규제하자 이런 얘기고, 영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예요. 두 가지. 건물에 딸린 우리가 토지. 자, 건물에 딸린 토지가 있고 건물은 없지만 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 요런 땅들끼리 합산하는 거야. 그럼 언뜻 생각하면 아니 교수님, 영업용 토지는 뭐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업용 토지는 모자라요. 땅이 모자랍니다. 이 상업적인 땅, 여러분들 만약에 지인분이 또 여러분 아는 분이 상업적인 땅을 갖고 있다. 어우, 대박이죠. 요즘 상업적인 땅 없어요. 특히 서울 도심에 상업적인 땅, 이거는 대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땅들은 합산해서 과세합시다. 그럼 이름을 지었겠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종합합산. 무슨 합산? 같이 합니다. 무슨 합산? 종합합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실 때 종동그라미 비, 그 뭐가 되죠? 종비가 되죠. 종비 하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그렇죠? 요즘 좀비 영어 유행이죠. 좀비.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종합합산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별도 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합산이요? 별도 합산. 그럼 별도 합산은 영 동그라미 별 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요? 영별. 그렇죠? 영이별. 그렇죠? 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 토지 구분 용어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딱
귀에 눈에 안 들어오면은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분리과세라고 써져 있으면은 규제가 되는 땅이다,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다. 규제가 되지 않는 땅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재산세는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X. 그 다음에가 별도합산이나 종합산은 규제가 되는 땅이다. 그러면 재산세도 나오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은 규제가 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사 짓는 땅은 개인 소유 농지다. 예. 보통 농사는 개인이 보통 농사를 짓죠. 아직까지는 뭐 우리 이제 물론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농사는 우리가 그냥 개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요즘 또 귀농귀촌도 많이 해요.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뭐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고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도시 지역 밖에서 농사를 짓거나 도시역 내 군읍면 지역 농사를 짓거나 자, 그다음에 요거는 좀 공법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도시 지역 내 무슨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 공부하셨죠? 그린벨트 지역. 자,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 지을 수 있죠?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녹지 지역도 농사 지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용도 지역을 따지는데 그럼 만약에 도시지역 내인데 얘가 만약에 그런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규제를 할까 안 할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공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업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얘가 이 농사 짓는 땅이 상업지역으로 편입이 된 거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농사를 물론 지을 수는 있겠지만은 곧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몇십 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을 아시면 이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마 공법을 몰랐다면 야, 뭐 너희 뭐 아버님 뭐 부모님네 뭐 이제 농사 이제 못 짓고 이제 상업적으로 돼서 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뭘 어떻게 해요? 대박인 거지. 거기다 건물 짓고 텃밭 일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개발이 되는 땅이다. 여기서 농사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분리과세는 조건인데 이런 조건을 이런 식으로 위배를 하게 되면 얘는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제할 건데? 분리과세가 아니면 뭘로 가야 돼요? 합산과세로 가야죠. 그럼 얘는 별도냐 아니면은 비삼류냐? 예, 얘는 종합합산으로 봅니다. 종합산. 얘는 종합합산으로 규제를 해요. 종합합산. 그래서 이 토지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땅이긴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안 나오지만 얘가 만약에 비삼용 토지로 바뀌어 버리면은 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 일반 법인도 규제가 됩니다. 다만 농사 짓는 법인이나 매립간척, 없는 땅을 만들어서 종중, 자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죠. 이런 땅들은 농사 짓는 땅이나 이런 땅들은 규제하지 않겠다. 네, 농사 짓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매립간척은 뭐죠? 새만금 부지. 새만금 부지에서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넓혀서 뭐가 문제야? 지금 개발이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땅이 모자른다 해서 문제가 출발이 됐는데 오히려 이건 땅의 면적을 넓혀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면 설사 법인 소유일지라도 규제하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에 농산물 가공법인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규제를 합니다. 이거는. 왜? 가공법인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곳이잖아요. 판매를 하는 곳은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목장할 수 있죠. 법인도 목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축산용지가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 밖에서 목장할 수도 있고 도시지역 내에 군읍면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자, 똑같은 논리야. 목장도 도시지역 내에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녹지 지역에서도 우리가 목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목장 용지를 한 가지가 덤으로 이제 얹어진다면 요거예요. 목장 용지는 법인 소유가 허용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 소유가.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따져요. 면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자, 만약에 법인 소유가 허용된다? 그럼 법인은 막대한 자금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표님 땅 어떻게 살까요? 야, 땅 한 2만 제곱미터 사라. 응?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소는 어떻게 키울까요? 소는 한 마리 키워. 소는 한 마리 키워. 자, 이 얘기예요. 소는 한 마리 키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넓은 땅에, 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대관령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옛날로 따지면 뭐 한 만평 대지에다가 만평 요런 데다가 목장 용지로 해놓고 소 한 마리 키운다? 아니면 두 마리 키운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림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장 용지로 인허가만 내놓고 목장 흉내만 낸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목장이냐. 따라서 요 바운더리까지 인정이 되지만 요 나머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해석을 하겠다. 이거예요. 비사업용 토지로. 그럼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은 얘는 무슨 합산이에요? 종합합산이 되겠죠. 종합합산. 네, 종합산.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과세지만 기준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합산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비사업용 부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종합합산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네. 그러면 임야. 자, 임야로 갑니다. 임야. 자, 임야는 어떠냐? 임야. 자,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은 임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임야. 그러면 요 임야는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합산한다? 종합합산한다 이거예요. 종합합산. 종합합산 과세랍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 육성 목적의 임야가 됐을 때는 육성 목적의 임야가 됐을 때는 얘는 무슨 법 주로 요게 임야 관련 법에 요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요런 것들은 무슨 법에 따라 보호 육성 목적의 임야는 얘는 분리과세로 규제를 풀어주자. 분리과세로 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주로 뭐냐면 뭐 보호 육성, 뭐 법률, 문화, 뭐 환경 보호, 그렇죠? 보호, 다 보호죠, 보호. 이런 것들은 규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근거 법령이 있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요 3번이에요. 공원자연 환경지구 임야 같은 거 우리 공법에서 여러분들 나오죠. 나오지만 좀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얘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 보존지구 임야예요. 자연 보존지구 임야. 예. 보존지구 임야가 있습니다. 자, 자연 보존지구 임야. 그러면 요 자연 보존지구 임야는 이거 누구 거예요? 나라 거죠? 이건 나라 거예요. 나라 거. 그럼 나라 거는 세금 매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나라 거는 세금 매기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악산 국립공원, 그렇죠? 설악산 국립공원이다. 자, 이건 나라 거예요, 나라 거. 나라 거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비과세를 해줘야지. 나라 거니까 비과세가 되겠죠, 해석이. 네, 나라 거니까 비과세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종중. 이것도 우리가 혜택을 줍니다. 왜? 종중은 선산이죠. 종중은 선산이야. 이렇게. 종중은 선산이다. 종중은 선산이다. 선산. 종중은 선산이에요. 선산. 그렇죠? 그럼 종중은 우리가 선산이 됐다. 그렇죠? 선산이에요. 그러면 요 선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사 모시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규제한다? 그러면 전국에 유림이 다 쫓아오르죠. 유림 아시죠? 네, 지금도 뭐 경북 안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어르신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90년 5월 3일 이전. 그렇죠? 아주 오래됐겠죠. 이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이런 땅들은 우리가 규제를 풀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규제를 풀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211페이지에 자, 키워드만 체크합니다.
1번 분리과세 토지의 0.07% 절분리. 자, 왜 0.07% 절분리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농지의 종류가 밑줄입니다. 전답과수원. 자, 그럼 분리과세 농지가 기억이 있습니다. A번, B번 있는데 거기 보면은 A번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종합산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잖아.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 되겠죠. 농사 짓는 땅이 돼요. 그러면 농사 짓는다면은 농사 짓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경작이에요. 경작. 그렇지 않겠어요? 경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경작을 안 해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거죠.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경작가 아니면 농사를 갖다가 농지가 아닌 거잖아. 그럼 규제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해석이. 그 다음에 니은 자경농민 소유 농지라고 됐는데 자경이라는 말을 지우시고요. 자경이라는 말을 지우시고 거기다가 경작 쓰세요. 경작. 왜냐면 이제 물론 자경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그럼 대리경작은 안 하느냐? 대리경작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자경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돼 있죠. 물론 요즘 뭐 귀농하는 젊은 세들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모자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도 이제 우리는 농업을 저도 이제 저희 이제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농업 관련 경영 컨설팅 같은 거를 하루 이렇게 간 적이 제가 있었는데 보면은 진짜 요즘은 젊은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래도 모자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만히 거기 현장 가보니까 그 농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죠. 왜냐면 요즘은 이제 농업에다가 옛날에 농업하면은 그냥 1차 이렇게 했는데 요즘 여기에다가 IoT 서비스, 드론도 요즘 드론 띄워가지고요. 씨 뿌리는 것도 씨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농약 주는 것도 한 헥타르당 얼마씩 드론 띄워가지고 딱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드론과 접목해서 또 IoT니까 자, 여러분이 그냥 여기 수업 들으면서 핸드폰에 저기 앱 깔아가지고 내 농작물 어떻게 요새 물 주고 있나? 그럼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다 비닐하우스에 센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추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물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이 농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많이 이런 IoT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업용 로봇만 나와준다면 굳이 막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이럴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사 도우미 로봇처럼 농업 도우미 로봇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어떤 농업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나 낚시하면서도 나 농사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수확할 때만 저기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이들이 그런 데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땐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구가 지금 팽창이 되고 있고 한다면 결국 식량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또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농업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경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번 도시 밖에 소재한 경우, B번 밑줄 도시역 내 소재했을 때. 다만 거기 색깔 칠해져 있지만 도시적 내는 용도지역을 따진다는 거죠. 자, 농사를 지을 만한 개발자원구역이나 녹지적을 말한다. 그러나 상업이나 주거지역이 있다면 규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디귿 법인단체 소유 농지. 자, 원칙은 비삼용 부지가 돼요. 종합산이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보호 육성 목적에 임야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E까지 그래서 농업법인,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사회복지, 메디칸 종중 이거는 농사를 농업을 전제로 하는 법인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주겠다.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그 박스 라인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하는 종합산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목장용지는 우리가 농지와는 다르게 개인도 축사용지가 있지만 파스텔 우유, 메일 우유, 건국 우유 다 법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가 되지만 나머지는 종합합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임야. 자, 임야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종합합산 과세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보호 육성 목적에 임야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박스 라인에 주로 나와 있는 것들의 키워드가 법률, 또 주로 뭐예요? 보호, 그렇죠? 보호, 문화, 뭐 이런 단어, 환경, 그렇죠? 이런 단어.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저율분리 0.2% 분리. 자, 이제 요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공장용지. 그러면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장용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장용지도 뭘 생산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이나 공장용지도 생산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하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는데, 자, 대신 조금 세율이 높아요. 왜? 얘는 환경 농지라든가 목장용지 특정 임야는 환경 친화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0.07% 되지만 우리가 공장용지는 0.2% 낮은 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자, 그럼 얘는 군적의 소자는 공장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기준면적 이내예요. 기준면적 이내. 그러면은 이 넓은 땅이 있으면 여기에서 공장 건물 짓는다. 그렇죠? 요거예요. 그러면 요 일정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해준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인데 도시 지역에서 농사 공장할 수 있죠? 네,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도 그렇죠? 자, 그럼 얘도 기준 면적을 따집니다. 왜? 법인 소유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죠. 법인도 뭐 막대한 자본 가지고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데들이 막대한 자본 가지고 땅 사고 그냥 공장 짓는 흉내만 내버리면 땅값 올라가길 바란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면 얘도 우리가 아까 봤던 목장 용지처럼 만약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과다 면적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종합 합산 과세가 되겠죠. 종합 합산 과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의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 있어요. 그럼 상업이나 주거 지역에서 우리가 공장을 한다? 이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기준 면적 이내에 있을지라도 자,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기준 면적 이내는 괜찮다며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 지역이야. 그럼 여러분들 도시 지역이 어디를 말할까요? 예, 바로 우리 공법에서 나오지만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을 말합니다. 특광시죠. 그 지역의 상업이나 주거 지역에 기준 면적을 이내에 있을지라도 용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단지, 주거 지역에 공장 있으면 좋으세요? 아마 뭐 입대해서 막 반대할걸요. 상업지역 좀 장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기를 안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하겠다. 그래서 얘는 규제할 목적으로 뭐 하겠다? 별도 합산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종합 합산 과세 하겠다. 그렇죠? 자, 과다 면적으로 보는 거니까 종합 합산 과세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염전은 소금 공장이 되는 거죠. 얘는 소금 공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토지는 얘는 자, 우리 고속터미널 부지. 고속터미널 부지는 여러분들 뭘까요? 고속터미널 부지. 고속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데들은 영업용 부지는 맞지만 영업용 부지는 맞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규제하지 않는다. 처음에는요. 이거는 영업용 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합산 과세를 했었어요. 별도 합산 과세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운임을 막 나한테 요 합산 과세에서 규제해? 그러면 운임 늘려버릴 거야. 운임을 증가시킬 거야. 그럼 세금의 불똥이 누구에게 튀겠어요? 고객, 승객한테 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의 전가 효과가 잘못 왜곡될 수가 있으니 이것은 분리과세로 우리가 규제를 풀어주자. 이렇게 논리가 성립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규제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공공성 있는 거잖아요. 공공성. 자, 그 다음에 요 9번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리츠사를 말하는 거야. 리츠사를 말합니다. 리츠사. 그러면 요 리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리츠사가 가지고 있는 땅. 그러면 리츠사라는 거 우리 학교론 시간 배우셨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끌어 모아서 얘가 돈을 끌어 모아서 여기서 이제 임대 사업도 하고 개발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끌어 모아서 임대 사업도 하고 개발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직접 투자일까요? 간접 투자일까요? 간접 투자다. 그러면 간접 투자 활성화되는 거죠? 아, 그러면 간접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니까 규제를 풀어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리과세를 해준다. 그래서 요즘 정부가 또 리츠사들 키우기 위해서 공모주라든가 공모하는 리츠사들 굉장히 많이들 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분리과세는 규제를 풀어주는 거지만 여기 보시면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오히려 더 규제하기 위해서 4% 고율과세를 한다. 이렇게 썼어요. 더 규제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그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공장용지는 기업 밑줄 군 지역에 소지하는 공장 토지. 예. 대신 이제 기준 면적을 따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니은 도시 지역 내 소지하는 공장 토지에서 A번 밑줄 산업단지 공업지역, B번 상업지역 주거지역 밑줄.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 맞는데 다만 도시 지역의 상업이나 주거 지역은 아무리 기준 면적 이내에 있을지라도 규제하자. 왜? 용도적인 문제가 있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박스 라인에 보시면은 도시 지역 내 그 외 상업 지역, 주거 지역에 있을 때는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이 됩니다.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과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보시면은 기역의 염전은 소금 공장이 되는 거죠. 소금 공장이 되는 거니까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리을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토지. 자,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일종의 영업용 부지이긴 하지만 규제를 풀어준다 그랬어요. 세금 부담의 전가가 잘못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요. 승객에게.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216페이지에 4번에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용 토지. 약간 이제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국토 효율적 이용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리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자, 우리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 배우시죠? 수용 환지 방식. 공공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주택 건설 용지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218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티귿의 A번이 있어요. A번. 그게 바로 이제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학교론 시간에 뭐라고 배우시나요? 네, 이런 제도를 토지은행제도라고 배우죠. 토지은행제도라고 배운다. 토지뱅크 은행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쭉 따라 내려오시면 D가 있어요. 디귿이 있습니다. 자, 디귿의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리츠사를 말하죠. 리츠사. 네, 요 리츠 회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리츠 회사는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 활성화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21페이지에 자, 페이지 221페이지에 가보시면 3번에 4% 고율 분리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1번에 골프장용 토지, 그 다음에 2번에 고급 오락장용 토지. 얘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더 규제할 목적으로 4% 고율 분리과세 하자. 그 다음에 3번에 별도 합산과세 토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복습하실 때 이 분리과세 토지가 왜 분리인지, 왜 종합인지 요 조건 하나 다 설명드렸으니까 꼭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